그 4년 전 10월 경찰의 날에요. 인천의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폭 사이에 집단 흉기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. 정말 그때 충격적이라고 느낀 분들 많을 텐데 당시 이 칼부림을 한 2개 조폭 조직 가운데 한 조직이 일망타진됐다고 합니다. 그 난투극 사건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. 2011년 10월 21일입니다. 이게 이제 경찰의 날이었습니다. 예. 이때 인천 소재 길병원이라고요. 여기에 예. 이제 장례식장에 예. 두 거대한 신간석파와 크라운파, 인천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두 조직이 지금 대치하고 있다.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. 예. 그래서 현장에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을 하는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다시 철수를 하죠. 그런데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. 난투극이 벌어졌다. 그래서 이제 그 경찰 형사과에서 출동을 하는데 결국 이 내용이 이거였습니다. 신간석파의 조직원 행동대장급이 크라운파 조직원으로 배신을 해서 가입을 해버립니다.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두 라이벌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렇습니다. 저쪽으로 갔군요. 신간석파가 행동대장급이 크라운파 조직원으로 가입을 해버립니다. 조폭도 철새가 있네요. 예, 조폭 철새가 있습니다. 그 이권 따라 돈 따라 움직이는 철새가 예. 있습니다. 그 여기에서 이제 크라운파 그 배신한 조직원을 신간석파 대장이 지시를 합니다. 행동대장에게 제거해라. 이렇게 돼서 결국은 흉기로 찔러서 이제 이게 체포가 됩니다. 그 당시에 이제 크라운파는 단속이 대부분 안 됐고요. 신간석파는 두목과 행동대장급이 징역 18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18년이요? 예, 그래서 완전히 와해가 됐거든요. 그때 조직이 크라운파인데 이 크라운파 조직은 또 어떤 조직이냐면 사실 90년대 후반부에 인천 신월동에 있는 그 신흥동에 있는 크라운 나이트클럽이라는 제목을 딴 타이틀을 딴 그런 조직인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인데요. 이 조직이 결국 2009년도에 두목을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인천 지역에서 확산해가지고 거대 조직으로 되는데 사실 인천지방경찰청 강수대 조직범죄수사팀 그 최병옥 팀장 파트에서 1년 동안 이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일망타진 71명을 일망타진하고 11명을 구속했는데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고 일망타진한 그런 사안. 완전히 와해시켰다. 네. 근데 그 범소방파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잘 그런 것 같아요. 현재 완전이죠. 현재, 왜냐하면 이 현재 사람들이 시점으로. 결국은 그 수계 있고 중간책이 있고 그다음 행동대원이 있는데요. 그 이 범죄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이 좀 다르고 결국 나오면은 결국 이번에 그 서방파에서도 안에서 다 지시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 식으로 완전히 저기 와해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게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요. 혹시 조폭 이렇게 만나는 게 수사상 만나거나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? 예, 사실 근데 이제 직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실 아니, 조폭이라고 사실 하는 건 겁날 것 같아가지고 조폭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굉장히 뭐랄까 포악한 게 정상이고요. 예. 그런 조폭을 만나는데 뭐 문신도 하고 또 체격도 크고 인상도 그렇게 밝지 못하거든요. 예. 그리고 사실 형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위축이 되거나 또 두려움이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. 있겠죠, 사람인데. 하지만 직업관이 또 투철하기 때문에 형사들이 거기에 굴하진 않죠.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. 징역을 사실 영장 발부받아 징역을 보냈는데 우연히 뭐 3년이나 4년 후에 만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내가 위에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사실 어떤 뒷골목이라든가 또 좀 그쪽 패거리들이 많은 상태에서 나는 한 명이라든가 또 내 가족과 같이 있는데 만나게 되는 상황일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피하고 싶은 게 사실 현실적인 그런데 심리입니다. 조폭들이요. 예. 또 희한한 게 재판을 제가 한 몇 번 많이는 안 했는데 법정에서 도 괜찮아요. 법정에서는 직업이신데 어떻게? 법정에서는 판사 앞에서 그렇게 또 얌전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조폭들이 판사가 자기들이 어떤 그 형을 정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뒤에서는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정에서는 그렇게 뭐 여느 다른 범죄와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점잖게 굽니다. 근데 조폭 수사가 참 쉽긴 합니다.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굉장히 일주일간 그 YS 그 대통령 하실 때인데 강남의 팔레스 호텔이라고 나이트클럽에 영등포 중앙파하고 그다음에 강남 연합파하고 이제 근데 왜 조폭 이름은 좀 세련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맨날 뭐 크라운파 중앙파 이런 지능 지수가 좀 낮으니까. 예, 그렇게 돼서 그 여성 접대부를 더블을 시킨다.
그래가지고 마담에게 욕을 했는데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결국은 양쪽 조폭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그때 최모라는 그 원래 복싱 선수 출신 영등포 행동대장이 네. 현장에서 강남파에게 칼을 맞아서 현장에 사망을 합니다. 아이고. 그래서 그때 관련자가 한 120명 됐거든요. 제가 서초 강력팀에 있을 때인데 근데 이 조폭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뭐라 그럴까 선배가 얘기해서 야 데려와 그러면 그 당시에 범행에 가담했던 조직원들도 데려옵니다. 자수를 시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한테는 조폭 수사가 굉장히 쉬운 수사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돼 있죠. 또 사실 일부 제가 미화하는 건 아니지만 조폭들이 보면 또 나름대로의 그 의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. 그 세계에서는.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조폭들은 사실 의리가 좀 있었거든요. 정도 있고. 근데 지금 조폭들은 무조건 이권 따라서 첫세도 많이 아니 갖고 영화 네. 신세계 보니까 그거 살벌하던데요 거기는. 네, 그렇습니다. 아니 옛날에요. 네. 저 옛날에 서진 룸사롱 네, 그 유명했죠. 사건이라고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유명했잖아요. 거기다 지금 팔레스 호텔 사건도 말씀하시고. 근데 요새는 이렇게 조폭들 이거 좀 뜸해지긴 뜸해진 것 같아요. 이게 합법을 가장한 그렇습니다. 조폭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? 네, 지금 뭐 M&A, 기업 M&A라든가 네. 아니면 또 합법적인 건설 사업 네. 굉장히 위장돼 있죠. 그런데 왜 라이벌 간에 요즘은 조폭 전쟁이 없냐면 만약에 조폭보다 큰 조직이 뭡니까? 바로 국가의 경찰이나 검찰 조직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 조폭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와해돼 버리게 정도로 수사가 들어가고 예. 많은 사람들을 범죄단체 조직이나 구성활동죄로 처벌하거든요. 예. 하기 때문에 이 조직원들, 범죄 조직에 있는 조폭들이 더 잘합니다.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계시지만 예. 유명한 조폭들은 자문 변호사가 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빠져나가는 법, 또 이런 부분이 있기 예. 때문에 조폭들도 알겠습니다. 요즘은 굉장히 지능화돼 있고 알겠습니다. 법률적으로 해박합니다. 예. 어쨌든 뭐 이 조폭 정말 이 조폭들 단속 관리 진짜 잘 해주시기를 검찰과 경찰에 부탁을 드립니다.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